8월 25일 월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해안입니다. 포항 흥해 7인정의 고문서들이 처음으로 완역돼 출판됐습니다. 한동대 명예교수이신 포항고전연구소 김윤규 소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대학에서는 정년퇴직하셨지만 고문서 번역 활동을 계속해 오고 계시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정년을 하면은 농부가 되려고 했는데 네. 제가 할 일이 많이 있네요. 금년도 했던 사업 중에서 가장 역점을 뒀던 게 이 7인정 고문서 번역 사업이었습니다. 다행히 네. 잘 마쳤는데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네. 우리 포항고전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등학교에서 한문 선생님이나 국어 선생님으로 정년 퇴직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선생님들 정년 퇴직했고 저도 정년 퇴직. 아마 우리 농사만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곳으로 또 이렇게 네. 취업을 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돈이 안 될 뿐이지 보람은 큽니다. 출퇴근하면서 또 열심히 번역 작업을 네. 하시고 계실 텐데 이번에 보니까 이 7인정의 고문서들을 모두 번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7인정이 어떤 정자인지부터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이 정자가 참 멋있어요. 네. 포항에 한 3개 정도의 중요한 정자가 있는데 이 정자는 포항시 흥해 그 초곡리 사일마을이라고 네. 설린대학교에서 안쪽으로 쭉 들어간 마을에 있습니다. 음. 고려 말에 인동장시에 장표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네. 흥리위 보승랑장을 지내시다가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이 마을로 낙향을 하셨어요. 네. 그분의 생신에 그분의 4아들과 3명의 사위가 이제 생신을 축하하러 왔는데 이분들이 모두 관직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관직을 가지고 있으면 옛날에는 관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관인을 한 나무에다 걸었는데 7개를 걸었어요. 네. 그래서 7인정이라고 그래요. 그때 나무를 걸었던 나무의 아들 나무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자도 지금 있고요. 네. 굉장히 멋있어요. 네. 이 정자는 경상북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 7인정이 그러면 꽤 오래된 그렇죠. 거네요. 예. 정자네요. 네네. 그러면 후손들이 어떻게 이 고문서들을 찾아냈는지도 궁금해요. 그렇죠. 사실 이 고문서라는 게 한 300년, 400년 전부터 쭉 쌓이기 시작했거든요. 네. 쌓이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이제 오랜 동안 지나고 또 세월의 격변을 겪다가 보면은 전달이 끊어지는 수가 네. 있어요. 그런데 이걸 청소하다가 찾는 수도 있습니다. 네. 우연히 그 벽장 속에서 보따리 하나가 발견됐는데 그 속에 이런 문서가 있더랍니다. 네. 꺼내놓고 보니까 내용이 무엇인지 거의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소중하게 보관만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자주 그 정자를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물은 거예요. 이게 네. 무슨 내용인지.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을 해줬죠. 이건 중요한 거니까 자손들에게 전해주시라. 그랬더니만 이분들이 우리에게 번역을 좀 해달라. 그래야 자신들도 알고 자식들도 알게 되겠다 해서 네.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어떻게 보면 마주쳐서 네네. 이 고문서를 번역하게 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일단 어떤 문서들인지도 참 궁금한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그 제가 처음에 그걸 받았을 때는 이제 책 보따리였어요. 네. 책 보따리였는데 이제 쭉 펼쳐보니까 한 13권 정도의 책이 들어있었어요. 네. 책인데 이게 다 규격도 각각 다르고 그냥 자연스러운 한지로 그냥 묶어놓은 거였어요. 그 중에 이제 재미있는 게 1800년대 당시에 흥해의 양반 신분 선비들 공식 명단이에요. 네. 이거는 흥해 군수인이 찍혀 있는 유안이 2권이 있고, 네. 그다음 자기 문 중에서 아주 흠이 없는 친족의 명단을 정리하고 또 가문의 약속까지 절목으로 기록해 놓은 조간이 4권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7인정의 친척들이나 외부에서 7인정을 방문한 분들이 자신의 성명이나 신분이나 출신 지역을 기록해 놓은 심정록이 또 있었고, 네. 특히 이 정자에 오면은요, 이 좋은 시를 짓거든요. 네. 그 시를 지으면 그 다음에 온 분들은 그 시를 따라 짓고 이어짓기를 해요. 이게 무려 책이 4권이고 지은 책의 그 작품의 수가 300수쯤 됐습니다. 와, 이번에 번역된 어마어마하네요. 것입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게 꽤 오랜 이 고문서일 텐데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네네. 가장 오래된 책, 네. 어떤 책들이 있었고 또 보존 상태가 어땠는지 이 부분도 참 궁금한데요.
그렇죠. 네. 기록상으로 보면은 1700년대부터 이제 기록이 남는데 네. 내가 보기에는 사실은 1700년대 이전 1600, 1500년대에도 있었을 거예요. 있었는데 1592년에 임진왜란이 있었는데 그리고 1635년에 병자호란이 있는데 그 1500, 1600년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큰 전쟁이 많이 있었어요. 네. 대부분의 문중에서 그때 건 거의 다 탔습니다. 음. 거의 타버리고 없어졌고요. 이 집도 없습니다. 그 전 네. 거는. 그럼 1700년대 이후 문서들이 남아 있는데 안타깝게도 또 대부분의 문서는 그게 이제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 그다음 새마을 운동 이러면서 다 없어졌어요. 네. 근데 이제 가끔 이렇게 남은 책들이 이제 오래된 정자나 고가옥의 그 낡은 책 상자나 벽장 속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단점은 발견되지 않을 만큼 습하고 좁은 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이 상태가 매우 안 좋고 네. 좀 썩어 없어진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읽기 곤란할 만큼 오염된 것도 있습니다. 네. 정말 이런 좀 보석 같은 고문서들을 찾아서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네, 참 쉽지가 않을 텐데 특히나 이렇게 좀 보존 상태가 좋지 않으면 뭐라고 써 있어도 그게 잘 보이지 않으니까 네. 번역하시는데 참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이나 어느 집이나 이게 네. 그 가문에서도 이것을 가지고는 있는데 네. 내용은 모르는 상태에서 네. 거기다가 심지어 고문서라도 이제 문집이라든가 공문서 같은 건 형태가 일정해서 읽기가 쉽습니다. 네. 근데 이것처럼 손으로 직접 쓰고 그냥 쌓아놓은 것들은 정말 읽기가 어렵습니다. 네. 당시 지식인들은 글씨를 이렇게 공적 문서처럼 또박또박 쓰는 게 아니고 붓글씨로 날려 쓰는 것이 네. 또 특히 이 지식이 높은 어른인들수록 행서나 초서를 많이 쓰셨거든요. 네. 그게 세월이 지나면 정말 읽기가 어렵습니다. 네. 특별한 교육을 받은 사람만 알 수가 있는데 음. 문서 전체를 다 우리가 스캔을 합니다. 네. 스캔을 해서 다 읽어 나가다가 네. 스캔으로 읽지 못하는 것은 다시 원본을 가지고 와서 원본 대조를 해가면서 꼼꼼하게 읽었어요. 네.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 네. 이번 문서는 전량을 다 읽었습니다. 정말 애쓰셨네요. 네, 근데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고문서를 읽다 보면은 좀 그렇죠.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그럼요. 때는 그러면 약간 좀 추측도 하시나요? 추측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추측이라보다 문장은 흐름이 있습니다. 네. 문장의 흐름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다가 쓰였을지 일가가 쓰였을지 네. 이니가가 쓰였을지 음. 이것을 많은 문장을 읽어 나가다가 보면은 그게 보입니다. 그분의 필체라고 해야 그렇죠. 되나요? 문체를 보는 거죠. 문체. 문체를 보고 아.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그 문체를 가지고 보면 그 글자가 아 이게 이거였구나 하는 네, 게 보여요. 네. 아. 그런 식으로 읽습니다. 그렇게 좀 하나씩 하나씩 풀어 나갈 때마다 좀 쾌감을 느끼실 것 그건 같아요. 대단하죠. 그 재미로 이걸 하는 거죠, 사실은. 정말 일단 이 책 내용이 좀 궁금한데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 집의 이 문서들은 이 책에 전체가 다 나와 있는데 네. 여기에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유안이라든가 조간이라든가 하는 건 명단입니다. 네. 명단인데 이건 뭐냐면 신분을 보장하는 명단이에요. 네. 이 사람은 양반이다. 이 사람은 과거에 응시할 자격이 있다. 네. 이런 그 명단이기 때문에 이 명단은 조간의 사회 구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어떤 성씨가 그의 성은 어디에 있고 어디에 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이건 주로 군청이나 향교에서 직접 만들어서 도장을 찍어 배포를 합니다. 네. 이건 아주 신빙성이 높죠. 네. 그 외에 이제 정자를 방문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아무나 정자에 와서 시를 쓰고 뭐 이렇게 대접을 받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네. 일정한 정도의 신분이 인정되고 지식이 인정되는 사람만이 정자에 올라서 시를 쓰고 대접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것만으로 또 사회적인 확인 작업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정자에 얼마나 많은 고귀한 이들이 방문했고 네. 그들이 이 정자와 주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추었는가 하는 정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정자는 그럼 그 당시에 무엇이었는가? 이 지역의 문화적인 구심점이었구나 네. 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의미를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통해서 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또 이 시간에 소개해 주실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약간 사실은 조선 후기가 되면은 우리나라 사회의 그 신분 질서가 조금 흔들립니다. 네. 흔들리면서 양반에 편입되는 사람들도 생겼고 또 양반 아닌 사람이 또 양반으로 행사하는 사람들도 생겼고 네. 그러다가 보니까 양반이거나 새로 양반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의 우월함을 성실하게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시를 많이 써요. 네. 글을 많이 쓰고
그런데 사실 원래 신분이 고귀하고 학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분들보다도 더 좋은 작품을 쓰기 위해서 또 열심히 씁니다. 네. 그러다가 보니까 조선 후기가 되면 작품의 수가 많아져요. 네. 많아지고 특히 이런 정자에 와가지고 이런 대접을 받고 이런 좋은 시를 썼다는 것은 그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설득해온 자기 신분이 훌륭하다는 데 대한 하나의 증명서 같은 효과가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역 주인, 정자의 주인으로서는 많은 방문자들이, 많은 고귀한 방문자들이 와서 많이 시를 써줄수록 이 정자에 대한 존경도가 높아지게 하는 그런 사회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재밌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방문해서 이렇게 좋은 작품들을 만들다 보니까 또 좋은 작품도 많이 만들어졌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상승하는 거예요. 오. 점점 좋아지고 네. 또 어떤 분들은 2번 이상 방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네. 전번에 왔었는데 이 정자에 와 보니까 이 집 어른들이 예의 바르고 품이 있더라. 네. 그러면은 자기 친척들과 함께 다시 방문하는. 네. 그래서 동시에 뭐 형제 또는 사촌 이렇게 오는 예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재밌네요. 네. 무엇보다 이 인동장씨 흥예파 후손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분들은 뭐 잔치입니다. 잔치. 지금 너무 신이 나셨어요. 너무 네. 신이 나셔서 무엇보다 이분들은 확실히 이걸 이해를 했어요. 자신들도 모르던 내용을 알게 했는데 네. 그 문 중에 그 회장님으로 장지연 회장님이라고 있는데 이 회장님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를 우리 후손들이 꼭 읽게 하고 싶다. 너희들이 얼마나 괜찮은 문중의 사람들이고 자랑스러운 사람들인가를 알게 하고 싶다. 네. 그리고 그때 우리 집에 방문하셨던 아주 멋진 존경하는 조상을 둔 분들과 우리는 다시 그런 우정을 또 나누고 싶다. 그래서 이 책을 선물을 하시겠대요. 네. 이런 식으로 어쩌면은 이제 이번 추석을 통해서 이게 나누어질 텐데 또 이웃 문중들에게도 나누어질 거예요. 그러면 네. 옛날처럼 아름다운 문화적인 교류가 일어나는 네. 이런 핵심이 될 거라고 이분들은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예. 이게 번역이 되지 않았다면은 이해를 못하고 전혀 모르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데 네.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정말 아주 귀한 선물이 됐을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이제 근데 다른 문 중에도 이런 고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네. 후손들을 위해서 이런 번역 작업 정말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도 이 지역에 벌써 이런 고문서들이 보관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이걸 번역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소중하다고 붙잡고만 있는 집들이 몇 집이 있어요. 네. 근데 더 많을 거예요. 더 네. 많은데 사실 문중마다 이런 한문을 다 읽을 수 있는 후손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다가 보니까 그리고 문중에 어떤 분은 또 특별히 공부를 해서 그걸 읽을 수 있다고 해도 후손들 모두가 아는 건 또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는 생각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그냥 잡고 있는 것은 사실은 아까운 일입니다. 제 생각에는 한 세대 내지 2세대만 지나면 이건 거의 쓰레기화 됩니다. 네. 쓰레기 중에 이런 고급 쓰레기가 없습니다. 아까운.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문중에서 막 이렇게 돌리다가 보면 이게 나가가지고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 걸 흩어버리지 말고 음. 번역해서 책으로 딱 찍어서 내버리면은 네. 이건 오래 갑니다. 그렇죠. 이제 끝으로 더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지금 하던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에게 남기신 글, 그걸 유서라 그럽니다. 네. 유서에 그분의 가장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조상들이 우리에게 남긴 글이란 무슨 뜻이냐? 조상이라고 그래봤자 바로 위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일 뿐 나의 아버지이면서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매우 매우 품위 있고 멋지고 자랑스러운 말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내가 이걸 모른다고 해서 그분이 무식했던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 조상의 말씀을 우리가 그걸 읽겠다는 각오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제가 포항에 와보니까 포항에는 고전 문화가 없다 뭐 비슷한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네. 제가 많이 읽었습니다. 네. 제가 직접 번역 많이 했습니다. 이제 우리 포항은 그 품위 있고 아름다운 조상의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이런 좀 귀중한 고문서 번역 작업이 또 많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포항고전연구소 김윤교 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